데니슨 영어 TV. 자, 우리가 깨달을 때 뭘 깨닫니? 우리가 말을 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돼야겠어?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야겠지? 어떤 것? 실수에 있는.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무언가를 말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멈춰요. 이것을 수정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멈출 때 여기까지가 when이죠. 이렇게. 그때 우리는 뭘 멈추냐? 제스처 하는 것을 멈춘다. 스탑 뒤에는 목적어로 동명사 오는 거 맞지? 근데 그게 수백 밀리초 전이야.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 수백 밀리초 전에 먼저 동작을 멈추거든?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 알아차릴 수가 없지, 이거를. 그러한 연속은 시사한다. 연속이라 하지 말고 근데 조금 말이 좀 의역을 좀 해줘야겠지? 이런 순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멈춰? 동작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말이 멈추는 이 순서, 그것은 시사한다. 놀라운 개념을 말해줄 수 있는데 동격의 접속사 that 앞에 동격으로 받아준다. 우리 손이 알아. 우리가 be going to니까 will의 의미가 있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럼 what이니까 또 어때? 뒤에 불완전하겠지. 그럼 say 뒤에 목적어 be였죠. 그것을 안다. 전체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 대시 맞겠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알기 전에, 선생님 둔데 왜 알다라고 해석해요? 이건 뭐예요? 대동사 아닙니까? 대동사. 뭘 대신 받아야 돼요? 앞에 있는 이 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알기도 전에 우리 손이 먼저 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종종 그렇습니다. 제스처는요, 정신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데 단어를 활성화할 수 있다. 준비시킨단 말이야. 준비시켜줘. 뭐 할 수 있게 위해서. so that은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알맞은 단어가 우리 입술에 오도록, 그러니까 알맞은 말이 나오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제스처가 먼저 어때? 단어를 준비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야. 계속 같은 말이야. 말보다 먼저 뭐가 온다? 제스처가 먼저 온다. 자, 뭐 할 때? 사람들이 못하게 막아진다는 거다. 뭐가? 제스처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질 때 그들은 말하는데 덜 유창하게 말해요. 그들의 말은 어떻게 되니? 멈춰지게 돼 있습니다. 멈춰지게 돼 있고 뭔가 더듬더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선 더듬더듬 하지 말고 그냥 말이 멈추게 돼. 뭐 때문에? 그들의 손이 no longer 더 이상 be able to 뭐 할 수 없게 되냐? no longer까지 합쳐가지고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뭐를? 다음 단어.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니까 제스처를 못하게 하고 손을 묶어놔 버리면은 덜 유창하게 말한다니까. 지금 쌤이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마이크 옆에서 손을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있어요. 조금 더 유창하게 얘기하려고. 이거 못하게 하죠? 그러면 쌤도 말을 멈출 겁니다. 자, 제스처를 못하게 하는 거. not being able to니까 동명사 주어고요. 그것은 갖는다. 다른 해로운 효과를 갖게 됩니다. 뭐 없어? 제스처가 돕는 게 없어.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을 쭉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이 제스처가 없다. 도와주는 제스처가 없으면 우리는 기억한다. 더 적은 유용한 정보를 기억해.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풀긴 푸는데 덜 잘 풀어. 잘 못 푼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어렵게 꼬아놨냐? 그치? 그리고 우리는 덜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야? 우리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제스처가 없으면. 다음 여기는요. 이 far 뜻이 먼 뜻이잖아. 먼. 거리가 멀어.
뭐에서? 이게 이 멀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다는 얘기가 돼야 돼. 뒤따라가는 거. 뭐로서 뒤따라가는 거냐면 말의 어설픈 동반자로서 그냥 뒤에서 뒤따라가는 거에서 거리가 먼 거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야. 말의 어색한 동반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뒤에서 막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제스처는 뭘 나타내냐? 선도하는, 이끌고 있는 엣지 역할, 우리의 생각을 이끄는 역할을 나타낸다. 제스처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제스처가 언어 생성과 사고 과정에서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제스처는 말의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의식보다 먼저 작동해서 생각이나 사고의 최전선을 이끈다. 라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이 34번 지문이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데 이게 또 이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내진 않을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단편적으로 해석만 하고 가도 상관없고 선생님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이 강의에서 말해주는 것만 제대로 숙지하고 넘어가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문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 풀기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despite 전치사가 나오죠.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 사이에서의 차이야? 과거하고 미래 사이. 차이가 있잖아. 그게 무슨 사이입니까? 일어난 것. 이게 과거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 이게 미래지. 이 두 개 사이의 차이야. 차이점이 분명히 있잖아. 과거, 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주어. 이렇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절 진주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각은 여기 잘 봐야 돼. 이게 진짜 핵심이니까. 그것은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건들을 재조명하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통은 과거 어떤 사건 때문에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아니라고.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 때문에 과거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미래관이라는 건 뭐냐? 쉽게 생각해서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 일제강점기가 정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일파의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 미래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친일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라는 과거는 어떻게 재조명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뭐 했던? 발전시켰던 과거라고 재조명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하는,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제강점기는 어때요? 끔찍했던 역사가 되겠지. 되풀이되면 안 되는 역사가 되겠지. 봐봐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과거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과거의 사건들이.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혁명가들은요, 항상 주목하고 찾아왔다, 과거를. 미래의 어떤 대의를,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들의 미래의 대의를 프레임 구성하기 위해서 과거를 항상 주목해 왔습니다. 이것이 뭐대로 묘사가 되고 실제로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처럼. 뭐에 의해? 사례에 의해서. 어떤 사례?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상상 틀을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그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어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를 얘네가 돌아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들먹이려고 찾아보는 겁니다. 미래는 종종 여겨져 왔다. 현재 완료면서 수동은 아까부터 나오고 있죠. 현재 완료 수동 모양 have been pp. 다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뭐라고 여겨져 왔어?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 미래가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확립된 것의 복제. 혹은 모델인데 무슨 모델입니까? 후세 전에 진 모델. 뭐에 의해서? 영웅시대에 의해서. 근데 이 영웅시대가 오래전에 없어진 영웅시대에 의해서. 미래는 그래서 이런 과거들이 결국 뭐 되는 것이다? 재조명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져 왔다는 거지. 역사의 서술은 그래서 뭐에 기반을 한다? 이해에 기반을 하고 있고 설명에 기반을 하고 있다. 미래의 결과를. 근데 미래의 결과가 무슨 미래의 결과입니까? 알려지지 않았어. 동시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거 무슨 말이니? 임진왜란을 겪고 있던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임진왜란의 결과는 어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을 거야. 이런 미래들에 대해서 한참 지난 뒤에 미래인 우리가 여기에 대해 뭘 하고 있어?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있잖아. 그래서 동시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미래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한참 뒤의 미래에서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 그게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우리에겐 다 과거겠지만. 자, 그리고 역사가는 이점을 갖습니다. 뭐에 이점을 갖냐면은 이런 통찰력에 대해서 이점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역사가가 이점을 갖겠니?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 웬만하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과거는 뭐에 불과하다? 미래의 축척에 불과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2026년에서 한번 봐봅시다. 2026년이 맞죠? 아우 깜짝 놀랐네. 2025년인 줄 알았어. 2026년에서 쭉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1900년대예요. 이때는 지금 우리에게 과거지. 근데 1800년대 사람에게는 이게 미래였을 거예요. 미래의 일. 이 미래들이 계속 축적된 거지 이렇게. 과거는 이게 전부 과거잖아요. 과거는 그 미래들이 축적된 거에 불과해요. 다음. 그래서 뭐라기보다는 보는 거보다는 뭐를 과거의 손이 항상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이 C가 무슨 동사입니까? 이 C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목적어 ing 이런 구문이에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마도 가주어 보여질 수 있다. 거꾸로 보여질 수 있다. 어떻게 거꾸로 보여질 수 있어? 여기 뒤에 좀 조심합니다. with 목적어 이렇게 묶어주면 분사입니다. 그래서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고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여질 수 있다? 과거가. 근데 그 과거가 뭐야? 이것이 어떤 감각입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의 이 과거의 우리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과거는 형성이 되는 거. 형성이 되는 거야. 분사인데 수동 형태죠. 뭐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서 이 과거가 형성이 되면서 거꾸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던 거 뭐예요? 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건들이 재구성되고 재의미를 갖는다. 이런 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인식은
미래지향,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야. 미래를 향한 우리의 태도, 지향점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결정한다. 됐죠? 사전은 이다. 비교적 좋은 자료이다. 어떤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는 누구죠. 뭐한 거에 있어서 찾고 싶어 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왓절 불완전하고 명사절 맞고요. 야, 단어 뜻을 찾고 싶으면은 사전 찾아보면 되지. 좋은 자료잖아. 사용하는 것, 하나의 단어의 세트를 사용하는 것. 뭐 하려고? 정의 내리려고. 다른 단어를 정의 내리려고 또 이제 단어의 세트를 사용하는 거. 그것은 동명사 주어, 단수, 불린다. 어휘적 정의라고 불린다. 어려운 말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전은 기능하는데 많은 경우에 뭐로서 기능하는 거냐면 교차로 참조하던가. 교차 참조가 왜 나오니? 예를 들어서 영어 사전을 보려면은 영어를 알아야지 영어 사전 볼 거 아니야. 교차로 이렇게 참조하는 거야. 아니면 번역기죠. 뭐 사이에서 단어인데 누군가가 아는 단어 꾸미고, 그리고 단어, 무슨 단어? 누군가가 아직은 모르는 단어 사이에서의 교차 참조, 번역기, 이런 기능을 하는 거지. 심지어 가장 난해한 단어들 사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뭐야 이거? 몰라. 아름다운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적인 뭐 인간상 이런 거라는데 나도 몰라요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은 정의되어야 된다.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의가 돼야 되거든. 어떤 단어니 돼?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런 어려운 거지 같은 단어들을 정의 내려야겠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르면, 독자가 기존의 언어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사전이 도움이 되겠냐? 안 되지. 자, 그래서 사전 정의, 그 어휘적 정의의 기능이란 건 무엇인가? 한계란 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사전은 유용한 자료이지만 이미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독자한테만 효과적이다. 쉽죠? 정부는 근데 거의 사실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부가 부여한다. 어태치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뭐에다 큰 중요성을 부여하니? 이 to는 전치사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동명사가 되겠지.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식량 안보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직면하는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의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 정부가 직면하는. 그럼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 있겠지. 그 첫 번째 문제는 문제이다. 무슨 문제? 보장하는 것의 문제예요. 대슬요. 충분한 양의 음식이 이용 가능해야 돼. 뭐에? 이 거주 인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민이죠. 국민들이 충분한 양의 음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충분한 식량이 보장돼야지. 첫 번째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식량 안 보니까. 다음. 일부 정부는 설정을 해왔다. 목표를. 근데 식량 자급자족의 목표를 설정해왔다.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이고 means 동사 나왔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겠지. 근데 뒤를 보게 되면요. if not all 이렇게 가로치게 되면은 most of the food 이게 주어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comes란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which means 다음에 이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가로치고
식량인데 이 국가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식량의 대부분 그럼 most of가 대절 속의 주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일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사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푸드를 주어로 봐야 됩니다. 그럼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comes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면 국내 농업 총생산 시스템에서 오는 게 당연히 자급자족 이거지 않겠냐? 이거지 않겠냐? 이상한데? 국내에서 생산한 걸로만 먹고 사는 게 자급자족이잖아. 이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웠다고. 가능하겠냐? 하지만 식량 안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식량 자급자족을 요구하진 않아. 뭐 때문에 그래? 나라들이 수입할 수 있어. 식품들을 수입할 수 있고 그리고 뭐를 쉽게 생산되지 않는 그런 식품들을 PP가 뒤에서 꾸미고 있는 거. 그 국내에서는 쉽게 생산되지 않는 그런 식품들은 수입하면 되잖아요. 농산물 그것은 결국에 이다. 자, 여기는 지금 중복돼 있거든요. 요 R을 삭제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농산물은 결국 매우 highly 매우 민감하다. 뭐에 민감하냐? 기후, 토양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민감해요. 근데 그게 어떤 조건들이에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세계적으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그런 다른 조건들. 거기에 민감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나라들입니까? 뭘 가지고 있는 나라들? 굉장히 극도로 생산적인 농업 부문을 가진 그런 나라들도 완전히 자급자족하진 않아. 모든 식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굉장히 농업에 발달했거든요. 땅이 엄청 넓어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depend on 의존하죠. 수입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급, 커피나 차나 바나나나 다른 열대 산물들은 미국에서 안 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슨 문제? 충분한 이 식량 공급을 확보하는 것에 보장하는 것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뭐 함으로써? 의존함으로써. 뭐에 의존하니? 국내 생산도 해야겠지만 수입도 해야 돼요. 이 둘 다에 의존을 해가지고 해결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에만 의존해도 안 되겠지 사실은. 수입이 막혀버리면 어때?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 그리고 국내 생산만으로도 충족시킬 수가 없어. 둘 다 해야 돼. 해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자급자족의 한계, 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식량안보는 사실은 자급자족 없이도 달성이 가능하고 국내 생산, 수입,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글이에요. Next. 자, 스트레스는 나돈니 나왔죠? 나돈니 나오면 뭐 나오겠니? 버덜수 나오겠지, 세트로 이렇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그 구조, 우리의 뇌 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끝났고 컴마 다음에 ing 나오니까 이거 뭐니? 분사구문이지? 근데 make를 썼단 말이야. 그럼 make,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 나와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얘는 비교급 강조가 되겠고 뭐 할 가능성이 있어? 훨씬 더 탈진한 지친 그런 뇌를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쉽게 생각하면 스트레스에 걸리면 신체 질환도 생기고 뇌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뇌가 지친다. 이런 거지. 나빠 스트레스. 많은 어넘버러브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수동태고요 또. 밝히기 위해서 뭘 밝혀?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왓절 나오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그걸 밝히려고 뭐 할 때? 그들이 go through 겪을 때 어떤 것인데? 스트레스 가득한 어떤 것을 겪을 때 something은 뒤에서 꾸미죠. 한 연구가 입증했어. 뭘 입증했어? 연관성을 입증했어요. 뭐 사이에서?
더 작은 해마,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는 대과거를 사용했네요. 경험했어. 오랜 지속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해마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지. 더 작아진 해마하고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어때? 해마가 쪼그라든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뇌의 이 부분이 뭐예요? 해마. 이 부분이 도와준다. 헬프, 목적어, 원형. 네가 유지하는 것을 도와줘. 회복 탄력성을 스트레스에 직면해가지고 회복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해마가.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봐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자, 병렬구조, 수일치 뭐 여러가지 다 조심하시고 관련된다. 기분 조절에도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해마가 쪼그라지면 어떠니? 막 감정 기복도 심하지. 이 해마는 또한 도와준다. 너가 이번엔 토부정사를 썼네요. 오형식. 감시하도록. 너의 환경의 안전을 감시하도록 도와줘, 해마가. 그리고 저장하도록 도와줍니다. 1번, 2번 이렇게 병렬. 위험한 이미지를 너의 장기적인 기억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줘. 그럼 네가 나중에 그 비슷한 이미지를 봤을 때 조심할 거 아니야. 근데 해마가 쪼그라들어. 그럼 이걸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것들을 댐 가리키는 거 뭐예요? 위험한 이미지들 미래에 피할 수 있게 해줘. 해마는 한다. 모든 이런 것들을 해요. 이 해마의 임무의 일부분으로서 이것들을 하거든. 근데 무슨 임무야? 조절하는 것의 임무예요. 너의 교감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를.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해마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병렬구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어요? 신호를 턴 온 켜버리는 겁니다. 코르티솔에 대한 신호를 켜버리는 거야. 끄는 것 대신에. 그러면은 코르티솔 신호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꺼져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켜버린다는 거지. 컴마 위치. 그것은 너를 가둬둘 수 있어요. 어떤 상태에? 끊임없는 상태인데 싸우고 도망가고 막 경직되고 이런 상태. 각성된 상태 아닙니까?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계속 이런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갖고 코르티솔이 켜져 버리면은 이게 계속 이 상태라고 해봐. 긴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봐. 안 좋겠죠? 해서 만성 스트레스가 해마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특히 해마, 물리적으로 쪼그라들게 변화시켜 코르티솔 조절 이상으로 지속적인 각성 상태를 유발한다. 여기까지요. is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어. 가주어야.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대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지. 그 속에 올도 이렇게 나오잖아. 비록 과학이라는 게 규칙 기반한 절차야. 규칙이 있어야 돼. 근데 또 과학은 그렇긴 하지만 아주 창의적인 과정이기도 해요. 봅시다. 그 다음 이 추측 가설이라는 거거든. 추측은 철학적인 발명품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추측하고 가설 세우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 실험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이 추측은 왜 추측을 하겠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냐? 아니지. 아, 얘가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철학적 발명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분사구문이에요. 다소 신비롭게 PP죠. 만들어진 거야. 마음에 의해서. 뭘 통해서?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가 신중한 심사숙고 사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콜 뒤에 목적어, 얘가 목적 보고야.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다는 거다. 하지만 뭐 할 때까지? 그 가설이 테스트 되기 전까지 뭐에
대항해서 현실에 대항해서 검증이 되기 전까지 이 가설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검증을 끝낸 과학적 검증을 끝낸 그런 가설들이 지식이 되는 거야. 검증을 받지 못하면 이건 지식이 되지 못하고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니? 이 가설이 문제가 있다 혹은 맞다 틀리다 더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정립된 게 지식이에요. 이건 단지 그냥 정보일 뿐이야.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거. 지식이 아니라. 근데 무슨 정보? 추측을 나타내주는.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가설, 추측 이런 거. 지식이란 건 뭐냐? 정보인데 무슨 정보? 입증을 했어. 이번에는 has been이 아니고 그냥 현재 완료 능동이지. 이 지식의 유용성을 입증을 했어. 검증을 끝냈어. 그런 정보가 지식이야. 그것은 이다. 남은 것입니다. 뭐한 후에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돈 거야. 실험적인 검증의 사이클 후에 이 실험적인 테스팅 사이클이 제거를 한 후에 잘못된 이론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진짜만 남은 거. 그게 지식이에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가설을 테스트하지. 그리고 그들의 모델을 계속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정하죠. 병렬 구조입니다. 뭐 하려고? account for, 설명하려고.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가 막 나오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럴 때 일종의 무슨 종류? 학습 루프가 등장한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지. 얘는 자동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는 학습 루프야? 선생님 자동사라면서요. 그럼 이 that은 뭐냐? 학습 루프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 그럼 여기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얘는 목적 보호라고 콜이니까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종의 학습 루프가 등장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베이즈 규칙에 기반해서 이 베이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이 된 거야. PP 꾸미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즈, 이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이 베이즈 규칙에 기반을 해서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란 건 뭐냐? 뭘 가리킨다? refer to 수학적인 과정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수학적 과정에서 where이나 whereby나 똑같아. 뒤에 완전문 나오면 돼. 이 받아들여진 이론 혹은 예측되는 모델이 gets 어떻게 되니? 점점점 더 정확해져 가요. 뭘 통해서?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뭐에? 경쟁하는 어떤 변형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론이 있으면 A 이론이 있으면 여기서 테스트 막 결과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오니까 막 B 이론, C 이론, D 이론, E 이론 막 나올 거 아니야? 이 한 이론의 경쟁 변형들 이런 것들이 검증을 통해서 얘 사라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점점점 정확해지는 그 과정을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창의성 필요하지. 가설이 먼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가설을 먼저 세우고 추측을 먼저 하려면은 이거는 뭐가 필요해?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테스트를 거쳐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온 거니? 베이지안 업데이팅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라는 거죠. 자, 뭐로써?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가주어 더 낫다. 만약 너의 정의가 뭐에 상응하면 가능한 SS입니다. 가능한 가깝게 그렇게 대응하면 어떤 방식에 가능한 가깝게 대응하면 그럼 여기는 SS 사이에서 가끔 이제 close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뭘 꾸미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동사를 꾸미잖아.
그러면 이제 부사가 되겠지.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in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다. 그 용어가 그냥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에 뭐에 있어서 논쟁의 종류에 있어서 근데 무슨 논쟁이야 또 to which 이렇게 꾸민다. 그럼 얘도 이제 뒤에 완전문 나오겠지. 너의 주장이 관련되는 그런 논쟁의 종류에서 그 단어가 네가 논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식품학에 대해서 네가 논쟁을 하고 있으면 여기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한 이 정의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요 훨씬 좋다고요. 다들 이해할 거 아닙니까? 쉽게. 다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where 뒤에서 꾸민다. 그러면 where이니까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겠지. 이게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 뭐가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거. 코인이라는 게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용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뭘 통해서? 수루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 나와야 된다. 완 나왔죠. 그러면 이제 불완전해야 되는데 또 콜이 나왔네. 그럼 이건 뭐예요? 목적 보호라는 거야. 목적어가 비어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거. 이거 원래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수한 사용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고. 이것은 이런 경우일 것이다. where도 뒤에서 꾸민다. 완전문이 나와주겠지. 현재 있는 어휘가 뭐 할 수가 없어. 구분을 만들 수가 없어. 뭐에서의 구분이에요? that. 네가 생각하기에 여기를 가로 쳐줘야 돼요. 여기는 그냥 삽입이에요. 삽입. 그렇다는 것은 뒤에 동사부터 나왔다. 그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보면 되겠죠.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런 구분이 안 돼. 지금 있는 어휘 가지고는. 그런 경우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상 언어에서 that. 기억을 묘사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여기 that은 뭘 꾸미겠니? 용어를 꾸미겠죠. 용어거. 이걸 꾸밉니다. 어떤 기억이냐면 이 that은 어때? 메모리를 꾸며요. 이렇게. 그럼 용어를 꾸미니까 s가 붙어 있겠고 기억을 또 꾸미니까 단수겠지. 필연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은 아닌데 또 뒤에 문장 나오지. 그럼 이렇게 꾸미겠죠. 생략돼 있겠지.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겠지. 사람인데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현재 분사. 뒤에서 person 꾸민다. 그 사람이 경험을 한 그런 어떤 것의 기억은 아니야.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어떤 기억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런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있냐? 생각이 안 나지. 일상 언어에서.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신조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다소 너의 기억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갖게 되겠지. 같은 기억 유형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되겠지. 근데 이것은 무언가가 아니야.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 내가 실제로 그 전에 had pp 대과거. 내가 실제로 그 전에 경험했던 무언가는 아니잖아. 나는 경험을 안 했잖아. 그냥 내가 기억을 공유한다니까. 근데 이거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기억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는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특수 용어,
이게 뭐냐면 유사기억이라는 거야. 준기억. 유사기억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뭘 지칭하기 위해 refer to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to refer to 이상한 거 아니야. 얘는 to 부정사고 얘는 전치사고. 이러한 뭔가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 재밌죠?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 가상의 그런 걸 지칭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이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서 한계가 있어. 표현이 안 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특수 용어가 필요하다는 거. 현재 어휘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못해. 그러면은 자극적 정의를 통해서 특수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끝. 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한 두 번만 읽으면은 쉽게 정리가 되는 지문입니다. 꽤 자주 이 상호작용이죠. 어디 사이에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더라. 분명히 집단 간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요. 힘이 센 집단이 있고 약한 집단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반영이 된다. 어떤 사실 속에 반영이 되냐? 대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묶어주고 이 대수는 동격입니다. 그럼 뒤에는 완전문이 나와줘야겠죠. 단어를 빌려 쓰는 거 혹은 구조를 빌려오는 거 그런 것이 goes 대부분 그리고 완전히 전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from 좀 더 힘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그룹에서 from A to B 덜 유리한 집단으로 약한 집단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럼 뭐냐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한 집단이 있어. 좀 약한 집단이 있어.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겠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약한 집단의 애들은 강한 집단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지. 이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속된 이 지배를 받는 그룹의 언어들 어디에서 꽤 이른 접촉의 시기부터 뭘 제공할 수 있냐? 용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물이나 관행에 대한 용어를 이 피집배 집단의 언어들이 제공할 수는 있어. 근데 어떤 언어냐? 어떤 사물이나 어떤 관행이냐? with which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문이 나와주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좀 더 힘이 있는 그러니까 지배그룹에 있는 화자들이 이전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강점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일본이 강점기를 생각하면은 힘이 센 나라고 우리가 약한 나라였잖아. 얘네가 우리 딱 들어왔어. 침입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이것은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박 이렇게 했어. 그럼 일본인들이 이거를 수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물이나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약한 집단이 뭐 할 수 있어? 언어를 빌려줄 수는 있어. 제공할 수는 있어. 처음에는 꽤 초기 접촉 시기에는. 하지만 이런 방향에서 접촉의 효과, 결과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프로그레스 안 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그러니까 이 사실 빌려주는 거 이거보다 더 멀리 나가진 않아. 몇 개의 단어나 몇 개의 어떤 어휘를 빌려주는 거에서 멈춰. 거기서 더 나가지는 못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역전되진 않는다고. 일부 경우에는 뭐처럼 with 다루구어예요. 다루구어. 호주에 있는 시드니, 그러니까 예시죠. 호주 시드니의 다루구어. 얘가 뭐였단 얘기야? 토착 어휘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천인데 일부 가장 이른 loan 이게 원래 대출이라는 뜻이잖아. 빌려준 거야. 토착 호주의 언어를 영어한테 영어권 사람들한테 빌려줬거든. 그게 이제 호주 시드니의 다루구어 예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언어 시스템의 운명은 결국 뭐이다? 소멸되고 멸종되는 거야. 뭐한 후에? 원래 있었던 많은 화자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 소멸되고 나면은 이 언어는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처음에는 막 단어랑 들려줬겠지? 나머지 사람들은 바꿔버립니다. 영어의 변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쨌든 영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사람들의 언어인데.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의 언어잖아. 강점기 이래시를 들면요, 일본어잖아. 일본 사람들의 언어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세대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모두가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한국어랑 일본어랑 변형된 거. 그래서 강점기가 좀만 길었으면 어떨까요? 좀만 길어졌으면 우리 언어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어의 차용인데요. 뭐로부터 지배적인 집단에서 종속적인 집단으로의 언어의 차용은 주어, 동사. 그래서 반영하게 되는데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 불평등에서요, 언어 시스템, 후자의 언어 시스템, 종속 집단이죠. 그 집단의 언어의 시스템이 결국 종종 vanish, 소멸해버려. 사라져버려. 비록 그것들이 제공했을지도 몰라. 일부 용어는 뭐에서처럼 호주의 다루구어에서 예시가 된 것처럼. 이거는 요약문입니다. 40번이니까. 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언어 차용의 방향을 결정한다.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거지. 피지배 집단의 언어는 소멸된다. 언어 차용은 강력한 집단에서 약한 집단으로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피지배 집단의 언어는 결국 사라진다 라는 글입니다. 1900년에 그때가 언제냐면요, 첫 10년이 시작된 그 말에 1900 뭐 예를 들어서 1909년 이쯤, 그때가 언제냐, in which 뒤에서 완전문이 꾸미겠다. 전기 시스템이 대과거 썼고요. had become 실용적인 대안이 되었어. 제조업자들을 위한. 바뀐 게 아니고 대안이 된 거다. 5% 미만이 공장 전력, 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PP 전력의 5% 미만이 전기로부터 왔다. 대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 근데 10년이 지났거든. 근데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은 많지 않았어. 5% 미만이었죠. 하지만 기술적인 진보, 공급업체의 기술적인 진보가 만들었다. 전기 시스템과 그리고 전동기를요. 어떻게 만들었어? 목적 보호.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공급업자의 집중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또한 가속화했다. 채택을. 이 신기술의 채택을. 전기죠, 전기. 더 가속화시킨 거는, 변화를 더 가속화시킨 거는 뭐였다? 지금 여기서 분사구문 나와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요. AI가 지금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분사구문 맞네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역시 기계가 정확합니다. 기계를 의심하면 안 돼. 기계가 정확해요. 자, 지우고. 이게 뭐냐면요, 뒤에 나온 게 주어예요. 여기가. 자, 볼까요? 급격한 팽창. 뭐에 있어서? 숫자에 있어서. 숙련된 전기 기술자의 숫자에 있어서 빠른 증가가 뭐였다? 이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이었다. 더욱더.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이게 현재 분사 ing거든요. 이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명사가 아니고. 알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얘를 동명사로 보고 그 다음 얘를 보어로 봐도 해석은 되거든요.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근데 이 기술자들이 누구냐면은 제공했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했어. 필요되는, 얘는 PP. 설치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숙련된 전기 기술자 수가 증가하니까 변화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기 전력은
전환했다. 희귀한 거에서 평범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과거고. 하지만 한 가지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게 뭘까요? 공장들은요, 계속해서 건설했다. 그들 자체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그들 자체의 부지에다가 공장에다가 전력 시스템을 건설한 거야. 왜 그래? 퓨 거의 없지, 거의 없어. 제조업자들, 그 사람들은 거의 없어. 고려한 제조업자들. 전기를 구매하는 것을. 소규모 중앙발전소로부터 전기 구매할 것을 고려한 제조업자는 거의 없었어. 그게 뭐냐면 디자인 된 거야. PP 분사구문이에요. 된 거. 공급하려고 기껏해야 이제 조명. 이 지역에 있는 가정과 상점들에게 조명을 공급하려고 설계되어 있으니까 어때? 전력이 약하겠지? 중앙발전소는 헤드, 니덜이 나왔기 때문에 니덜 A, 노월 B예요. 규모도 기술도 없었다. 뭐 할 만한 이 대규모 공장의 니들을 충족시켜줄 그런 규모와 기술이 없었어. 자, 그리고 공장주들은요, 꺼려했어. 배정하기를 꺼려했어. 근데 어떤 공장주들이야? 컴마. 분사 구문을 해빙 PP로 썼다는 것은 시간이 그 전부터 이때까지란 얘기야. 그래서 항상 그들 자체 전력을 공급해 왔잖아. 과거부터. 그랬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그럼 여기는 실제로는 뭐가 되겠니? 되과거부터 과거까지가 되겠지. 해빙 PP다. 여기가 과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크리티컬한 기능을 외부인에게 배정하기를 꺼려했어. 항상 자체 전력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어. 대절을. 결함 하나가 명사절 접속사. 전력 공급에 있어서의 결함 딱 하나가 bring to her. 운영을 멈추게 할 수 있었거든. 멈추게 가져올 수 있었거든. 그리고 and that 많은 결함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뭘 의미할 수 있냐? 요 파산을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싫지. 남한테 맡기기가. 어떻게 믿고 맡겨.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자 한 조사가 발견했어. 대절을. 거의 5만 개가 넘는 민간 전기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더라. 근데 그것은 분사구문 훨씬 아득히 초과하는 거지. 3,600개의 민간 발전소, 중앙 발전소는 초과해버리게 되는 거죠. 훨씬 많지. 그래서 전기 기술 보급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자가 발전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중앙 발전소에 영양 부족이 있었지. 그리고 공장주들이 전력이 중단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지. 이게 바로 자가 발전 유지. 그것의 핵심 원인이었다. 끝.